강남 아파트 20억의 금융 자산을 가진 75 할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요? 순옥은 차분하게 되물었죠. 평생 모은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쓰는 게 이기심이니? 증여 계획을 중단한 순간부터 끊어진 자식들의 연락, 그리고 손자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75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지나 거실 안쪽까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순옥은 창가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어요. 75 평생을 살아오며 모은 돈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채권. 숫자들이 줄을 이뤄 나열돼 있었죠. 합계란에 적힌 금액은 20억이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37평형 아파트는 고요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넓은 공간은 순옥 혼자만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 파출부 아주머니가 오셔서 해주셨고, 식사는 간단하게 혼자 해결했어요. 저녁 6시가 넘으면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공간을 채울 뿐이었죠. 순옥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 세무사 사무실에서의 상담이 떠올랐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무사는 안경 너머로 순옥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었죠. 어르신, 현재 보유하신 자산을 전부 상속으로 넘기시면 세금이 상당합니다. 배우자 공제가 없으시니까요. 사전 증여를 고려하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략 4억에서 6억 정도는 세금으로 나갈 겁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그중 4분의 1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사라진다니.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마음이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시면 됩니다. 1억씩 5천만 원씩 증여세 공제 한도 안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겠다 싶었어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들 철수는 45이었고 대기업 부장이었죠.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요즘 세상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순옥도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영은 42이었습니다. 전업주부였죠. 손자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순옥은 결정했습니다. 20억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기로요. 자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남은 삶의 보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증여 계획을 이야기하려고요. 순옥은 요리를 직접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죠. 식탁은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6시 반,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왔어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철수는 어깨가 처진 채 피곤한 표정이었고 며느리 미영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이고, 어머님. 무슨 일로 갑자기 오라고 하셨어요? 바쁜데. 미영의 목소리는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밥 먹으면서 할 얘기가 있어서. 민준이는? 학원 끝나고 올 거예요. 7시쯤.
그래, 그럼 일단 들어와서 앉아. 거실로 들어선 미영은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순옥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죠.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세무사랑 상담을 했거든. 상속 문제 때문에.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갑자기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상속이요? 응.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잖아. 근데 그냥 상속으로 넘기면 세금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미리 증여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있으신데요? 미영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순옥은 잠깐 주춤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말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20억 정도 돼.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철수는 입을 벌린 채 굳었고 미영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순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억이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모은 돈이랑 내가 부동산으로 좀 불린 게 있거든. 다 합치면 그 정도야. 어머님, 그럼 그걸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겠니? 철수, 너 하나밖에 없는데. 철수는 감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계산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언제 주실 건데요? 그게 말이야, 세무사가 한 번에 주면 세금이 많다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 게 좋대. 1억씩 먼저 줄게. 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억이요? 20억 중에 1억만요? 아니, 처음에 1억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세무사가 그렇게 하래. 그럼 언제 다 받아요? 몇 년 걸리는데요? 미영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톤을 감지했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글쎄, 5, 6년?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어머님,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지금 대출도 있고 당장 급한 데가 많은데 그냥 한 번에 좀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10억 정도라도. 순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의 눈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순옥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금이 문제야.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해. 그럼 너희한테 손해잖아. 그래도요, 어머님. 세금 좀 내더라도 지금 받는 게 나아요. 돈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세금 아끼는 게 맞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 진짜 우리 사정이 급해요. 아파트 대출 때문에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고 민준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저희 좀 생각해 주세요. 순옥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직접적이었어요. 마치 이미 자기 돈인 양 재촉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탔습니다. 그래도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미영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1억이라도 빨리 주세요. 다음 달까지 가능하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죠.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순옥은 반갑게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준이 왔네. 배고프지? 할머니가 음식 많이 해놨어.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복 차림이었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였죠. 순옥은 손자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순옥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민주는 맛있게 먹었고 철수도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민준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순옥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할머니? 할머니가 너희 아빠한테 돈을 좀 줄 거야. 많이. 얼마나요? 20억. 민준은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죠. 20억이요? 그게 다예요? 응. 할머니가 가진 거 다 주는 거야.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 근데 그거 다 주면 할머니는 뭘로 살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은 손자의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미영은 짜증 섞인 얼굴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연금도 있고. 순옥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20억이면 할머니가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셔야죠. 우리한테 주면 할머니는 뭐하고 사세요? 외롭잖아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야, 민준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넌 가만히 밥이나 먹어. 엄마, 근데 할머니 걱정되잖아요. 돈 다 주면 할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할머니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해. 순옥은 손자와 며느리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순수한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죠. 식사는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철수 내외는 일찍 일어났어요. 미영은 순옥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음 달에 1억 먼저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진짜 급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순옥은 민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뭘로 살아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 내외의 반응에서 기쁨이나 감사보다 조급함과 계산을 먼저 봤다는 걸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욕심을 느꼈다는 걸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순옥은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2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순옥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뭘로 살아요? 그 질문이 파문처럼 마음속을 흔들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순옥은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20억이라는 숫자가
유독 크게 보였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하나씩 쌓아 올린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에는 혼자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예금을 관리하며 불렸죠. 이 돈이 자식에게 가면 좋은 일에 쓰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조급함과 계산된 표정이요. 순옥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며느리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침 8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순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1억 말이에요. 다음 달 초에 받을 수 있죠? 인사도 없었습니다. 용건만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순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그게 말이야. 어머님, 저희 진짜 급해요. 대출 이자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빨리 좀 해주세요. 알겠어. 근데 세무사랑 한 번 더 상담하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런 거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일단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순옥은 며느리의 재촉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미영아, 조금만 기다려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뭘 더 생각하세요? 어차피 주실 거면서. 어머님, 저희 정말 답답해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순옥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 무렵 순옥은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아파트동에 사는 정혜숙 여사를 만나러 갔어요. 혜숙 씨는 순옥보다 2살 위인 77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이 둘 있었죠. 오랜 친구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혜숙 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순옥이 언니. 무슨 일이야? 혜숙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 들어와. 혜숙 씨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혜숙 씨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순옥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증여 계획, 며느리의 반응, 민준의 질문, 그리고 오늘 아침 전화까지. 혜숙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그래? 응. 나도 몇 년 전에 자식들한테 돈 준다고 했었거든. 그때는 10억 정도였는데. 순옥은 놀랐습니다. 혜숙 씨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처음엔 애들이 엄청 좋아했지. 매주 찾아오고 전화하고. 근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증여 계획을 잠깐 미루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싹 연락이 끊겼어. 혜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얼마나? 3개월.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왔어. 전화도 안 하고. 나중에 내가 먼저 연락했더니 그제야 바쁘다고 핑계 대더라고. 순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난 그냥 계획 취소했어. 돈 안 줬어. 내가 살아야 하는데 애들한테 다 주고 나중에 손 벌리고 싶지 않더라고. 지금은? 지금 애들이랑 연락은 하지. 가끔 보고. 근데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돈 안 준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 태도가 달라졌거든. 순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혜숙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혜숙 씨는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한번 테스트해봐. 테스트? 응. 증여 계획을 잠깐 미룬다고 해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며느리랑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 그게 진짜 그 사람들 마음이야.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숙 씨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언니, 돈은 언니 거야. 아들 거 아니야. 언니가 필요하면 언니가 쓰는 게 맞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혜숙 씨 말대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아들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철수야, 어제 얘기한 증여권 말이야. 네, 엄마.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세무사랑 다시 상담해야 하고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다 얘기하셨잖아요. 알아. 근데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려고. 얼마나요? 얼마나 미루실 건데요? 철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글쎄, 몇 달? 1년? 정확히는 모르겠어.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철수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희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순옥은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말에 한 번쯤은 들렀는데 이번 주말은 조용했습니다. 순옥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어요.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순옥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주째 되던 주말이었습니다. 순옥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민준이었어요. 순옥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아, 어쩐 일이야?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순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을 안으로 들였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 계세요. 같이 안 왔어? 아니요. 제가 혼자 왔어요.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차를 내오고 케이크를 접시에 담았어요. 둘이 마주 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할머니는 잘 지냈어. 민준이는? 저도 잘 지냈어요. 근데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순옥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말 안 하세요. 제가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고. 그래.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순옥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민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민준이 때문에 일이 꼬였다고. 괜히 할머니한테 쓸데없는 질문에서 어머님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고. 순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엄마가 화내셨어요. 아빠도 한숨만 쉬고. 순옥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물어볼게. 넌 할머니가 그 돈을 다 엄마 아빠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돈은 할머니가 쓰셔야죠. 할머니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할머니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 할머니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여행 가고 싶다고. 유럽이랑 미국이랑. 근데 돈 다 주면 못 가시잖아요. 순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한번 이야기했던 꿈을요.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안 주셔도 돼요.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주는 당황하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민주는 2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민준이 떠나고 나서 순옥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순옥은 지난 3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증여 계획을 미룬다고 한순간부터 그들의 관심은 사라졌죠. 해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테스트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냉혹했습니다. 순옥은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억. 평생을 모은 돈. 이 돈이 정말 자식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 민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뭘로 살아요? 그 질문이 이제는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막연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옥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죠. 하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순옥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순옥은 이제 기다림을 멈췄습니다. 확인은 끝났죠. 그들이 원한 건 순옥이 아니라 20억이었다는 것을요. 순옥은 세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순옥 고객님, 들어오세요. 세무사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상담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려고요. 세무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증여는 최소화하고 싶어요. 손자한테만 1억 정도 교육 자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제가 쓸 겁니다. 아드님께는요? 주지 않을 겁니다. 세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손자분께 증여하는 1억만 진행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금액은 어르신 명의로 그대로 두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부는 독거노인 시설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어르신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만 5억에서 10억 정도 기부하셔도 노후 생활에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네.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나온 순옥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철수가 받았어요. 엄마, 철수야, 시간 있니? 왜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들러. 무슨 얘긴데요? 전화로는 어려워. 직접 만나서 하자. 알겠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순옥은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순옥은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차도 준비했죠. 하지만 음식은 차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이 들어섰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철수는 어색해 보였죠.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옥이 차를 내왔어요. 미영은 차를 마시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증여권이야. 미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니라니, 무슨 뜻이에요? 증여 계획을 바꿨어. 민준이한테만 1억 줄 거야. 교육 자금으로. 그럼 저희한테는요? 안 줄 거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왜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순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동안 생각했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도 확인했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야, 내가 증여를 미룬다고 한 뒤로 너희가 한 번이라도 연락했니?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잖아.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바빴어요. 일도 있고, 민준이 학원 일정도 있고, 민준이는 혼자 왔더라. 케이크 사들고. 그건 애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음대로? 민준이는 할머니를 걱정해서 온 거야. 너희는 뭐 때문에 안 온 거야?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옥은 계속 말했어요. 민준이가 말하더구나. 너희가 민준이 때문에 일이 꼬였다고 불평한다고. 그게 사실이니? 철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사실이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저희 정말 돈이 필요해요. 대출도 있고 애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아들 내외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했지? 그럼 가족이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니?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도 가족이 뭔지 알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너 철수 키우고 손잡아주고.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돈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 다 세웠는데. 그건 너희 착각이야. 나는 줄 수도 있다고 했지. 꼭 준다고 약속한 적 없어.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요? 순옥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순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기적? 내가? 네. 자식은 생각도 안 하시고 어머님 하고 싶은 것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순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영아, 평생 모은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쓰는 게 이기심이니?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올 돈이잖아요. 지금 주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 해.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근데 돈을 다 너희한테 주면 난 뭘로 살아? 미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연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사시면 되죠. 순옥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연금으로 사라고? 20억은 너희 주고 나는 연금으로 근근히 살라고? 저희도 힘들다고요. 어머님만 힘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 너희도 힘들겠지. 근데 그게 내 책임이니?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싸우지 맙시다. 철수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도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기대했거든요. 기대? 너희가 기대한 건 나야, 돈이야?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침묵에서 답을 확인했어요. 그렇구나. 너희한테 난 그저 돈일 뿐이었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순옥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끝났어. 민준이한테 1억,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일부는 독거노인 시설에 기부하고. 기부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싶어. 저희 자식한테는 안 주시면서 남한테는 주신다고요? 그게 내 선택이야. 미영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좋아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제 안 올게요. 기대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영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철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죠.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철수도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힘드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가 선택하신 거니까. 그럴게. 문이 닫혔습니다. 순옥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순옥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들 내외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영은 빠른 걸음이었고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순옥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인연이었죠. 하지만 순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어요. 순옥은 찬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순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응, 민준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 아빠가 화나서 돌아왔는데. 할머니는 괜찮아. 진짜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정말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교육 자금이야. 1억. 내가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데 쓰렴.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쓰세요. 아니야. 이건 할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받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 엄마 아빠랑 싸우신 거예요? 좀 의견이 안 맞았어. 쟤 때문인가요? 아니야. 민준이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가 선택한 거야.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안 외로울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거든. 뭐 하실 건데요? 여행 갈 거야.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할머니가 평생 가고 싶었던 곳들. 와, 진짜요? 할머니, 멋있다.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응원해 줄 거지? 당연하죠. 할머니,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세요. 그럴게. 고마워, 민준아. 전화를 끊고 순옥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 순옥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어요. 이제는 실천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75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억이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유로웠으니까요.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여행 가이드북을 찾으러 서재로 향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여행사 홈페이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유럽 패키지 상품들이 줄지어 나열돼 있었죠.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도시들이었어요. 순옥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0일 코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도는 일정이었습니다. 가격은 700만 원. 순옥은 망설이지 않고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결제 화면이 떴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결제 완료. 확인 메일이 도착했어요. 순옥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출발은 한 달 뒤였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들어 혜숙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언니. 혜숙아, 나 유럽 여행 예약했어. 정말요? 언제 가세요? 다음 달. 20일 동안. 와, 언니 대단하신데요. 축하해요. 고마워. 혜숙이 내가 조언해준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언니가 용기 내신 거죠. 순옥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숙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혜숙아, 내가 독거노인 시설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아, 언니. 제가 자원봉사하는 곳이 있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거기 정말 열심히 운영하시거든요. 그래. 한번 가봐도 될까? 그럼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틀 뒤 순옥은 혜숙 씨와 함께 은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남방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시설장인 김정희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혜숙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어르신들 계신 곳 안내해 드릴게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6분의 어르신이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순옥을 보자 몇 분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혼자 사시던 분들이에요.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죠. 김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순옥은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영양사가 매일 준비합니다. 건강식 위주로요. 간식도 챙겨드리고요. 의료는요? 주치의가 주의회 방문하시고 응급 상황에는 바로 병원 연계됩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원장이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기부를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김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억이요? 그건 정말 큰 금액인데요. 이곳에서 잘 쓰일 거라 믿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원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세무사에게 연락했어요. 기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시작됐죠. 주말이었습니다. 순옥은 민준을 집으로 불렀어요. 민준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려요. 어머, 고마워. 이게 뭐야? 할머니 새 출발 축하 선물이요. 순옥은 꽃을 받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이 화사해졌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여행 간다. 진짜요? 어디로요? 유럽. 다음 달에 떠나.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가시는구나. 저 엄청 기대돼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1억 말이야. 다음 주에 계좌로 넣어줄게.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내가 꿈을 이루는데 쓰렴. 저 꿈이 뭔지 아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축가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 할머니가 응원할게. 할머니, 저도 할머니 응원해요. 여행 다녀오시면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럴게. 민준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옥이 손수 만든 불고기와 된장찌개였어요. 민준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순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연락 없어. 민준아, 너는 괜찮니? 저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민준아, 부모님 욕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근데 진짜 할머니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옥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할머니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 마음이 할머니한테 큰 힘이 됐어.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쭉. 순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행 출발일이 가까워졌어요. 순옥은 준비에 바빴습니다. 옷을 사고 여행용품을 챙기고 여행 가이드북을 읽었죠. 혜숙 씨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언니, 이 가디건 예쁜데요? 유럽 날씨 쌀쌀하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 고마워. 여권이랑 카드는 챙겼죠? 응, 다 챙겼어. 약은요? 그것도 챙겼어.
해숙이 내가 더 걱정하는구나. 그럼요. 언니 처음 가시는 거잖아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해숙 씨의 걱정이 고마웠어요. 해숙아, 내가 없는 동안 집 좀 봐줄 수 있어? 당연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환기도 시키고 화분도 돌볼게요. 고마워.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옥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75에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권, 카드, 옷, 약, 카메라 모두 준비됐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낯익은 거리들, 건물들. 한 달 뒤에 다시 보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여행객들의 들뜬 표정이 보였습니다. 순옥도 그들 중 한 명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면세점을 지나 게이트로 갔어요. 탑승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사랑해요. 순옥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도 사랑해.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순옥은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순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점점 작아지는 도시,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은 넓고 세련됐어요. 순옥은 가이드를 따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카페가 늘어선 골목, 세느강의 풍경,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 첫 일정은 에펠탑이었어요. 순옥은 탑 아래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높이 솟은 철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아름답네요. 옆에 성 같은 여행단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육순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처음 오셨어요? 네. 평생 꿈꿔왔던 곳이에요. 저도요. 이제야 왔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동질감이었어요. 저녁에는 생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배가 천천히 강을 따라 움직였어요. 양쪽으로 펼쳐진 파리의 야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불 켜진 건물들, 다리들, 그리고 반짝이는 에펠탑. 순옥은 난간에 기대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기분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여행은 계속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몽마르트 언덕. 매일 새로운 장소를 방문했어요. 순옥은 카메라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콜로세움 앞에 섰을 때 순옥은 감탄했어요. 2000년 전 건축물이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역사가 느껴지네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검투사들의 이야기, 로마 제국의 영광. 순옥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바티칸 시국도 방문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보며 순옥은 숨을 멎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행 중 순옥은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이 기록들이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며 순옥은 또다시 감탄했어요. 미완성이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멋지죠? 옆에서 어린 손녀와 함께 온 한국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손녀랑 처음 여행 왔어요. 좋으시겠네요. 할머니도 가족이랑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죠. 20일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가방 가득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어떠셨어요? 혜숙아, 정말 좋았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다행이다. 사진 많이 찍으셨죠? 카메라 메모리가 꽉 찼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은 여행 중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다음 날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어제 들어왔어. 사진 보여주세요. 순옥은 노트북을 켜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에펠탑, 콜로세움, 사그라다 파밀리아. 민주는 감탄하며 사진을 봤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가고 싶다. 그래, 민준이도 꼭 가렴. 내 돈으로. 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갈게요. 순옥은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 하지만 나를 잃으면 안 돼. 할머니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아신 거잖아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어요. 저녁이 되자 순옥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 흐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철수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서운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순옥은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행 중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75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순옥은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었어요. 미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일본도 갈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간도 나누고 싶었어요. 순옥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답게 살고 있었죠. 창밖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순옥은 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